여러분의 인생 가벼워질 준비 되셨나요? 물건을 보는 4가지 관점을 바로 시작할게요. 여행을 방해하는 무거운 배낭. 인생이란 긴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의 짐가방은 되게 점점 커진다. 간혹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도 있다. 쓸모 있는데 왜 버리냐? 낭비 아니냐? 라고 말한다. 아니다. 쓸모도 없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낭비다. 우리의 인생은 긴 여행과 같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고 가벼운 여행을 꿈꾸지만 배낭 속 가득 찬 짐 때문에 발걸음이 무거운 건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관성대로 기계와 같이 걷기 바쁘기 때문이죠. 걷다 보면 길가의 상점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사세요. 주변 여행자들을 따라 무심코 사다 보면 배낭은 점점 무거워지고 짐을 정리할 생각 대신 더 큰 배낭을 사야 한다고 믿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새 내 배낭 안에는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물건, 없어져도 아쉽지 않은 물건, 있는지도 몰랐던 물건, 이렇게 그저 짐짝뿐인 물건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일본 작가 야마시타 히데코는 버리는 즐거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을 더 즐겁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불필요하고 부적합하며 불편한 것들을 걸러내는 것이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은 복잡한 것은 단순하게, 남는 것은 버리는 과정의 반복이다. 몽골 유목민은 약 300개의 짐만으로 살아갑니다. 반면 일본 가정이 평균 7,000개의 물건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요. 아마 오래된 통계니까 대한민국의 현재는 그보다 더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물건을 아껴 쓴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물건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껴 쓰며 조금씩 사용하는 것과 방치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한다면 불필요한 물건을 처분하는 일이 훨씬 쉬워질 겁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날에 쓰겠지 하고 아껴둔 접시 그릇은 버리거나 오히려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해보세요. 큰 식기는 2번 나눠 먹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먹거리에 노출된 현대에 삼시세끼 같은 음식을 먹을 생각이 아니라면 큰 냄비도 처분하세요. 사이즈가 맞지 않는 작은 옷은 언젠가 다이어트를 하면 입겠지. 미루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세요. 김치 냉장고나 냉장고에 오래 보관된 식재료는 까맣게 잊혀져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보기를 잠시 멈추고 신선할 때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관리해보세요. 해동할 때 나는 생선과 육향의 비린내는 세균 번식의 증거입니다. 신선한 음식일수록 미림을 쓰는 등의 냄새 잡는 과정을 안 해도 됩니다. 화장대 위에 방치된 크림이나 유통기한이 지나 가격값을 못하게 두지 마세요. 비싸고 귀한 물건일수록 아껴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그 가치를 누리며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아낌입니다. 아이들의 장난감에 추억이라는 단어를 덧붙이지 마세요.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과 경험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을 정리하는 것도 뜻깊은 추억을 만드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건에 담긴 이야기의 함정. 오래전 제가 미국 시애틀 여행 중에 스타벅스 1호점에서 텀블러 하나를 샀습니다. 하지만 그 텀블러는 보온도 엉망이고 음료가 새기까지 했죠. 그럼에도 부엌 한켠에 두고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공장에서 찍어낸 수십만 개의 공산품 중 하나일 뿐인데 다른 기념품은 다 정리했으면서 이건 왜 못 버렸을까요? 사대주의를 가지고 있었나? 제 민낯을 마주하고 나니 진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죠. 우리는 물건을 단순히 물건으로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의미 부여, 첫 경험의 감정, 깊은 역사, 상징성, 희소성 같은 추상적 가치를 기업이든 우리 자신이든 물건에 덧붙여 왔던 거죠. 예를 들어 운석에 맞은 개지, 축구 감독이 씹던 껌, 스티브 잡스의 낡은 신발, 쓰레기통으로 가야 할 물건이 경매시장에 나오는 것을 보면 그 가치를 만드는 건 물건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보며 웃으며 말합니다. 저건 이상한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지 나라면 현명한 선택을 할 거야. 하지만
내 집, 내 공간으로 시선을 돌려보세요. 금액과 정도의 차이일 뿐 왜곡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가치를 더 씌운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알맹이를 보는 훈련. 그럴 때 물건을 가만히 바라보며 온갖 화려한 미사억으로 가치 있는 척하는 껍질을 하나씩 벗겨보세요. 그 과정을 통해 물건의 진짜 가치를 판단하는 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훈련은 단순하면서도 꽤 재미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껍질을 까고 까면서 진짜 내게 필요한 것만 남기는 해안을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당신의 소비가 당신을 말해준다. 미국 월스트리트 기자였으면서 현재 경제 경영 칼럼니스트로 유명한 작가가 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너는 비싼 차, 고급 시계, 대궐 같은 집을 원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장단컨대 너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남들로부터의 존경과 칭찬이다. 우리말에는 가방을 맨다 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명품 가방은 종종 모신다 라고 익살스럽게 표현하곤 합니다. 이런 물건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명품을 사용할 때 꼼꼼한 바느질과 부드러운 촉감, 가벼운 무게에서 오는 감탄과 만족감을 온전히 느낀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소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러움을 사기 위해 또는 내가 이 정도는 지불할 능력이 있지라고 포장하기 위해 소비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몸을 화려하고 크게 부풀려서 상대에게 구애야 하는 낙타나 공작의 행동처럼요. 코로나 시기 많은 사람들이 집이라는 공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소품, 심지어 비싼 가구, 해외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이거 사면 우리 집도 저렇게 될까? 라는 기대를 품곤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리한 소비였던 만큼 제 욕심이 결국 제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것들이 남의 시선을 즐기기 위함이며 그냥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이란 생각이 드니 오히려 그때부터 버려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배우 지창욱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차에 흠집이 나거나 친구가 시트에 음료를 쏟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일 때문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할 정도로 신경이 쓰인다? 그렇다면 그것은 나에게 과한 물건이다. 차라리 싼 차를 사거나 그런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 낫다. 이 말처럼 자신의 수준을 넘는 소비는 오히려 삶의 여유를 갉아먹습니다. 과한 물건이란 사용하는 사람이 소유의 즐거움보다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크거나 물건을 잃거나 망가뜨리는 것에 지나치게 예민해질 정도의 물건을 말합니다. 거미블루, 화이불치,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인데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적당한 소비와 소유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보기 흉해지기 쉬운데요. 우리는 때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내 품위와 품격을 물건으로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버리지 못한 물건에 스스로가 묶여 있진 않을까? 물건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도구이지 나를 설명하거나 과시하기 위한 무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인생의 직원. 여러분은 회사를 차린 사장님입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인생. 그리고 회사가 커지면서 여러분을 도와줄 직원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기특하게 도와주는 효자 아이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매번 사소한 문제로 스트레스를 주는 직원도 있을 수 있죠. 너무 예민해서 일을 맡기기 불편한 직원도 있고요. 때로는 업무 능력이 뛰어난 직원에게 단순 업무를 시키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있진 않은가요? 또는 여러 직원이 중복된 업무를 하고 있거나 사실 필요하지 않은 직원을 채용했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도와줄 소중한 일손으로 여러분은 지금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고 있는 걸까요?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합한 직원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필요 없는 물건은 퇴직을 시키거나 더 적합한 곳으로 이직시켜 보내세요. 채널 댓글 중에 버리면 한 달 내에 꼭 찾게 되더라 라고 말하기도 하셨어요. 그만큼 정리하거나 물건을 버리는 일은 쉽지 않죠. 하지만 미니멀은 실용을 위한 철학이지 무조건 소유를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꼭 필요한 것들은 남겨야 하죠. 문제는 그 기준을 정하기 참 애매하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조건을 대입해 정말 필요한 최정의 멤버를 남겨보세요. 물론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필요한 물건은 당장 사지 말고 없는
있는 상태로 잠시 버텨보거나 정말 괜찮은 상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또 1년, 한 달, 일주일 동안 그 물건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기록해보세요. 사용 횟수나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객관적 통계를 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버리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면서 나에게 맞는 미니멀리즘, 맞춤형 미니멀리즘을 완성하시길 응원합니다. 이번 연말 충분하지 않더라도 충만한 마음만은 가능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